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는 사실은 구속될 줄 알았어요. 구속될 줄 아셨고, 네. 의원님은? 저는 뭐 구속될 줄 아는데 일부 그 변호사들 중에는 엄마가 구속된 상태에서 딸을 구속한다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분은 분도 뭐 있었습니다. 예. 키 갖다 붙일 여러 가지 했지만 진짜 명확한 죄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야 성향을 불문하고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다수적 견해가 아마 영장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살짝 그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가 그 조금 있어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벌써 그 엄마가 지금 돼 있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직 그 정상적인 부부로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영장 기각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남편은 지금 해서 저 강원도 가 있고 사실은 집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속의 상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건데 사실 이거 뭐 12시간 고민할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12시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한 흔적은 충분히 보입니다. 아마 그 상당 부분의 고민은 국민 여론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여론을 많이 의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 정유라가 전략을 잘 선택했다. 엄마가 했다. 난 정말 모른다라고 한 것들이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 부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게 아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이죠. 결국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완전히 최순실에게 쏘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뒤집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그 검찰에 있다고 하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린 21살의 정유라 씨가 뭐라고 하건 검찰 같은 경우에 객관적 물증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증거를 가지고 어떤 범죄 협의가 인정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설득에 검찰로서는 실패했다는 것이 그 결과 정유라 씨가 석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게 뭐 법률행위가 검찰과 법원의 일은 법대로 합니다. 국민 여론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유라에게 적용된 법 위반, 범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자, 2대 입학 및 학사 비리, 즉 업무 방해 혐의가 있고요. 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통해서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아주 간단하게 유치하게 보면 좀 뭐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들어갔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후비로 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출석 됐다. 안 했는데 출석 안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승마협회 때 해외에 이제 그 말 타러 갔다는 그걸 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허위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고등학교 때 학교 빼먹은 거 예, 그렇습니다. 대학 갈 때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좀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이건데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지금 그 덴마크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할 때는 범죄 혐의가 3개였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2대 입시 부정 네. 그리고 청강고 때의 어떤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명 자료의 문제 더불어서 사실 가장 이번이 문제된 그건 벌써 옛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문제됐던 이 그 재산을 해외로 독일로 도피했던 그것을 이제 외국혼관리법 위반 이걸 했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할 때는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법조인들이 보면서 그러면 이건 뭔가 외국에 보낼 때는 그와 같은 것을 해놓고 정작 국내에서 이제 재판에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그것을 뺐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점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시절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모라토리엄 즉 그 혐의가 인정되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예. 인정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위치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를 허위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정유라가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 빼먹으려고 뭐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뭐 동사무소에서 나 나오라 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정유라 어제 모습을 보였죠. 예, 보니까. 네, 예. 영장 기각 후에 칩거 중이었던 정유라 씨 어제 오후에 돌연 이제 이경재 변호사, 어머니의 변호인이죠. 예. 이경재 변호사 면담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접견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검사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그 강원도에 토지로 부킹을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산 거예요. 아버지 정윤혜 씨랑 한번 연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영장 기각은 예상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집거를 하면서 이제 영장은 기각이 됐고, 그러면 집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찍 좀 드러냈습니다. 저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 정유라 씨의 성격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공항에 입국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굉장히 거침없는 질문 속에서 전혀 좀 당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검찰 일부에서는 굉장히 다 짜여진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0대 초반의 여성,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 저 정도로 대범하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숨어서 지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성격적인 차원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아버지 정윤혜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철저하게 숨겨진 이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유라 씨는 일단 본인의 성격은 그렇지만 결국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 이제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럭비공처럼 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들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어른들의 경우에 뭐 정유라 씨도 뭐 성인이긴 하지만 범죄를 좀 계획적으로 하고 좀 뭔가를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소 좀 천진하다 그래야 될까요?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덴마크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5월에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말고 또 다른 변호인이 덴마크에 가서 정유라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4일, 5일 동안 만나면서 앞으로 한국에 송환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최순실과 어떠한 인터뷰는 어떻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각본을 짜갖고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건 엄마가 다 했고 나는 모른다, 억울하다. 이 말도 아주 잘 짜여진 그 각본 부분에 하에서. 대해서는 충분히 좀 습득을 하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주. 세계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아주 고도의 전략을 미리 다 짜서 온 것 같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변호사가 들어갔을 때 송환에 대해서 그리고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채널A 취재진들의 그 단독 보도로 나왔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변호사가 어떤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다. 이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변호사도 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 그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적어도 이 시점 한마디로 이 그 촛불 집회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탄핵 절차와 이 특검이 있는 그때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유라 씨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다 끝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어떤 여론보다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들어와서 영장이 물론 발부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승부를 걸어보자. 그와 같은 결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변호인과의 어떤 충실한 긴밀한 어떤 그 의사소통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제가 높습니다. 보기에는 어떤 두 가지가 결합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과 어떤 이런 방향과 본인의 어떤 천부적인 어떤 특성, 자연스러움이 다 녹아져 있는데, 예를 들어 들어오는 날 인터뷰 한 5분 정도에서도 가령 많이 자기가 준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는 언제 들어옵니까? 이런 부분도 말을 하려다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조율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억울하다. 또 나는 자세히 박 전 대통령과의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오히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숨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죠. 자기가 죄가 없는데 숨어지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어머니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는 향후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희대의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모녀상봉. 이 모녀상봉이 이루어진다면 참 복잡하네요, 감정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어머니를 보고 싶은 감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엄마와의 갈등이 좀 심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독일로 가 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찌 보면 가족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극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또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들이 발발한 상황이라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엄마를 만나서 어머니에 대한 면회를 보고 나름대로 잘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판도 중요하지만
가능하지만 남아있는 국정농단 재판에 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유라 씨가 입을 여느냐에 따라 갖고 남아있는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기타 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 정유라 씨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검찰의 칼날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뭐 이대 입시 비리보다는 삼성의 어떤 그 뇌물 문제가 핵심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 벌써 수사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플러스 알파에는 다른 증거가 뭐가 있을지 아마 검찰은 고민을 할 것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그 정유라 씨를 뇌물죄로 기소를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하거나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재판에 충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른 증거나 이런 것을 해서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를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엄마인 그 최순실 씨 더불어서 정유라 씨까지 한 법정에 설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참 보시죠. 우리 정유라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보도로 변호사와 짜고 연기된 것인지 아니면 정유라 본인의 생각인지 국민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유활여대 입학하고 하면서 안 다닐 학교 들어가서 괜히 자리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정유라에게 분노했던 건 저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다니고 밤잠을 안 자서 가야 되는 대학을 본인은 가려면 가지 이렇게 해서 쉽게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어머니 때문에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포인트인데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이라고 올렸던 글 하나가 전 국민적 분노를 그렇죠. 폭발시켰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유라 씨가 저와 같은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가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도 좀 밝혀질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유라 씨가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라면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왜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저는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19살, 20살이 된 성인의 입장에서 대학 입시 지원하게 되는 거고 말을 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인이 만약 엄마의 모든 지시 행동에 이끌려서 수동적인 인물로 살아왔던 생애를 보여줬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엄마의 행동과는 정반대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도 보여지고 그로부터 엄마와의 갈등 등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챙기지 않고 대통령을 챙긴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까지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정유라 씨의 이와 같은 행동들이 진실일지 아닐지 여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정말 고도의 전략이다, 철부지 컨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참 전무후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정유라 씨의 좀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검찰이 이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하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수사에 대한 적임자라고 할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어떤 포인트가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과 구속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 이것이었는데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네. 추가적인 수사에 대한 어떤 탄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재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다른 재판이 이미 구속 재판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한 주, 두 주 이 정도 시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한 주, 두 주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서 어떻게 불러서 조사를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허위 증명서로 수업을 빼먹고 대학 가서 수업도 잘 안 듣고 학점 받고 대학 들어갈 때 금메달 덕분에 좀 혜택도 보고 이런 사람을 직접 변호하신다고 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영장 청구했는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집행유예다.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적인 어떤 법적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우리가 아시다시피 형사적인 문제는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어떤 구속을 해서 어떤 실형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저런 정도의 혐의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해서 집행유예를 끝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네네. 즉 예. 뇌물수수와 외환거래법 위반이 일단 보류가 된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어찌됐건 검찰이 적용한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영장 재청구 한번 지켜보도록